그동안 말해야지 하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모하비 사륜구동에 대한 불편한 진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무리를 무릅쓰고라도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실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 모하비에도 H트랙 넣어주면 되는데 왜 모하비에 넣지 않았냐라는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엔진이야 다르다 싶더라도 모하비에 들어가는 파워텍 8단 미션은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미션이거든요. 여기에 뭐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동일한 트랜스퍼 케이스 넣어서 전자식 사륜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하비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3세대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렉스턴 중에서 AWD가 적용된 차량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바로 렉스턴 중에서도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뭐 그 이하 트림들은 파트타임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2세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세대 2H와 4H, 4로우가 들어가 있는 2세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AWD 같은 경우는 지금에 나오는 H트랙과 굉장히 유사한 토크가 모든 네 바퀴에 골고루 전달이 되는 방식인데, 이 AWD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렉스턴 AWD가 매우 진부한 차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렉스턴 AWD에는 4L 사륜 로우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H트랙,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소렌토, 팰리세이드, 뭐 산타페에 들어가는 차량들에 들어가는 사륜구동 H트랙은 로우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AWD와 로우 기능은 함께 존재하기가 조금 어려운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륜 로우 기능이라는 것은 험지와 오지 등에서만 발생하는 그 동력을 최대한 끌어내리는 기능이죠. 속도가 뭐 30km 이하 정도에서만 작동을 하는 말 그대로 탈출 전용입니다. 그런데 AWD는 도심에 특화된 사륜구동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양립하는 그런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하비에 AWD, 그러니까 H트랙을 넣기 위해서는 사륜 로우를 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하비에 로우 기능이 없다. 이 모하비가 정통 지프, 그리고 조선 지바겐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륜 로우 기능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개념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모하비가 외관만 그냥 이렇게 모하비인 것도 있지만, 모하비가 물론 플레임 바디, 그리고 V6 디젤 엔진, 그리고 사륜 구동, 여기에 사실은 숨어 있지만 자주 쓰지도 않지만 사륜 로우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이 기능이 없는 모하비를 과연 우리가 모하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또 하나는 원가 절감의 또 문제예요. 모하비를 만약에 AWD 방식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바뀌어야 되겠죠. 트랜스퍼 케이스 바뀌다 보면 전륜과 후륜에 있는 디퍼렌셜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모하비가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미션에도 약간의 손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별건 아니겠지만 기어 너브, 우리가 지금 현재 모하비가 기어 너브 방식도 전자식 방식으로 개선을 또 일부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모하비가 사골인데 이 사골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 내려가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제조사 측에서는 나름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야, 지금 모하비가 지금 4세대 지금 H트랙이 나온 상황에서 모하비한테 아직도 이런 3세대 H트랙 기능이 아닌 그 3세대 사륜구동을 쓴다라는 점이 조금 기아차 입장에서도 고민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플래그십 기함인데. 그런데 나름 타협을 한 것 같아요. 왜냐? 렉스턴 같은 경우는요, 아예 3세대가 아니라 2세대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렉스턴 여러분 보시면요, EH, 4H, 4로우로 되어 있죠. AWD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상 주행은 그냥 EH, 후륜구동으로만 돌아가는 방식으로 아예 써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쌍용 오너분들께서 이 기능을 좀 더 선호하시기 때문이죠. 실제로 모하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3세대 모하비 미션 같은 경우는 오토로 놓아도
중립 상태에서는 앞바퀴가 회전하지 않습니다. 엑셀을 밟아주어야만 회전이 가능을 하죠. 그리고 4H에서도 일정 구간이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사륜이 풀립니다. 이것은 운전자의 운전의 용이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일부 미숙한 운전자들을 위해서 이 트랜스퍼 케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로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너무 싫다. 이게 너무 싫고 나는 나의 이 3세대 모하비의 이 미션을 2세대 방식,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돌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륜 모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사륜 모듈 기능을 넣으면 어렵지 않아요. 애프터마켓에서 제작이 됐는데 이것을 트랜스퍼 케이스에 어댑터 방식으로 붙이기만 하면 파트타임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비자분들 그리고 대표님들의 운전 성향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이렇게 만약에 파트타임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들이 분명히 있죠. 회전할 때 약간의 관절이 부러지는 듯한 두둑두둑거리는 소리가 조금 날 수가 있고, 핸들이 조금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기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두서없이 설명을 조금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더 뉴 모하비, 그리고 모하비 더 마스터에 들어가는 사륜구동 기능은 약 3세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세대 H트랙이 적용되기 이전에, AWD가 적용되기 이전에 3세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트타임에 비해서 약간 좀 더 성능이 개선된, 디지털화된 사륜구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상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종의 반자동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러기 위해서는 사륜 로우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사륜 로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AWD로 가지 않았고 2H, 그러니까 오토 기능과 4H 4 로우 기능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 3세대 모하비의 미션을 저는 가장 최고의 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능을 가진 차량이 별로 없어요. 이 모하비의 최고의 장점은 바로 오토 기능도 있으면서 사륜 하이도 있으면서 사륜 로우도 있는데 LD가 있고 LSD가 있다. 이런 차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국산차 중에서는요. 그리고 4H와 오토 상황에서 바퀴가 굴러가지 않는다거나 토크가 발생할 때에만 쓰인다거나, 혹은 4H로 작동을 인위적으로 해 놓아도 일부 구간에서 사륜이 풀리는 현상에 대해서 이게 결함이 아니라 소비자들, 그러니까 운전자분들의 운전 상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자동차가 개입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정말 싫으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륜 모듈을 추가로 장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홈로를 탈출하실 때에는 또 VDC 기능을 꺼주시면 더 물론 좋겠죠. 그런데 솔직히 모하비 타시는 오너분들 중에서 사륜 로우를 쓰시는 분들 소식이 얼마나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있을까 싶고요. 그리고 모하비 타시는 분들 중에서 4H 쓰시는 분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하비는 굉장히 상징적인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관, 디자인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특이하지만 이런 차는 사실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차들입니다. 지바겐 같은 차량들도 보시면 락킹 기능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뭐 전륜과 후륜 같은 경우에 들어가 있죠. 왜 모하비를 조선의 지바겐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LD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D가 없는 모하비는 모하비가 아니다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뭐 LD 없는 모하비가 좀 있습니다. 초기형 같은 경우는. 네, 대표님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 사륜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었는데 모하비의 사륜은 굉장히 괜찮은 사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우디 사륜 같은 경우는 트랜스퍼 케이스가 엔진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져 있는 미션과 거의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바퀴의 위치가 다소 좀 뒤로 배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과거 아우디 차량들의 디자인들 좀 보면 왠지 이거 분명 후륜구동 차량인데 약간 전륜구동 차량처럼 모습이 좀 예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모하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트랜스퍼 케이스가 바로 옆에 있고 또 샤프트가 또 따로 존재해서 밭바퀴의 배치가 최대한 앞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도 모하비의 어떤 매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사륜에 대한 지식은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모하비 사륜이 결함이 있다, 문제가 있다 라고 하시고, 또 롤 테스트라고 이렇게 롤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모하비 사륜을 전체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륜은 실전이다 라는 거, 실전 상황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모하비 사륜은 어느 정도 2세대와 4세대의 장점을 절충한 정말 타협점에 있는 모하비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파트타임의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린 기능인 것 같아요. 해외 일부 차량 중에서는 오토 기능, 그리고 2H, 4H, 4로우 이런 차량도 있어요. 사륜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모하비에 대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 잘못된 지식이 전달될 수가 있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이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긴 시간이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시작을 해봤는데, 모하비 미션에 대한, 모하비 사륜구동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모하비에 존재하는 LD 그리고 LSD에 대해서 다음 차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카센터에 갔는데 모하비 LD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모하비 LD는 LSD의 줄임말이다 라고 하셔서, 아유, 제가 정말 이렇게 공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내용은 대표님들과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하비약 개론이었습니다.